오늘장 투자 이슈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포커스 오늘은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계속 양자 컴퓨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양자 컴퓨터 기술이 부상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47% 올랐던 양자 컴퓨터 종목이 오늘도 10% 오르는 어떤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형상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어질까가 관건인데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뭐예요? 네, 일단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그냥 슈퍼컴퓨터 같이 좋을 것 같다, 뭔가 빠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고속 연산 능력이 있어서 기존의 컴퓨터가 10억 년 걸리던 암호 해독을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은 100초 만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제 지난해부터 있어 왔었던 얘기였는데 이번에 GTC 2025에서 최초 양자의 날 퀀텀데이가 3월 20일에 이제 개최된다는 소식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양자 컴퓨터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을 나눠서 드려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나눠주시죠. 네, 그래서 이 산업에는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 통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자 암호 통신부터 보면은 양자의 확정되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불확정성을 이용한 통신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질을 활용하면은 최소한의 통신 선로상에서는 해킹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청을 시도하면은 이게 주파수가 바뀌어서 내가 지금 도청을 당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강점들이 있고, 그럼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은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양자 키 분배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는 뭐 양자 내성 암호, 양자 난수 생성기 같은 여러 방식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솔루션에 지금 많은 회사들이 지금 분주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들이 일단 여기에 벌써 뛰어드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차세대 핵심 보안 기술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 이거 관심을 좀 높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증권가에서는 지금 그리고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때마침 양자 컴퓨터 관련주와 양자 암호 통신 관련주에 대한 이런 산업 보고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게 증권가에서 양자 컴퓨터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양자 암호 통신에도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는 건데 이미 우리가 지난해에 알게 된 게 이제 젠슨학이 양자 컴퓨터 그거 20년 넘게 걸릴 걸 이제 이러면서 한때 또 주가들이 이제 급락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레버리지 ETF는 청산도 당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내려가서 주가가. 네, 그때 청산을 당하면서 이거 사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양자 암호 통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안착을 기술들이 해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를 공개를 했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관련주들 뭐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 이런 미국 관련주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양자 컴퓨팅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지금 여러 출시가 돼 있는 사실은 너무 많아졌죠. 이거 미국엔 하나밖에 없는데 한국에는 이게 조금 더 갑자기 많이 늘어난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펀드 안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의 그냥 그런 차이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양자 암호 통신이 또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암호 체계를 양자 컴퓨터가 뚫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암호화폐는? 이제 또 이런 고민들이 되겠죠.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거는 주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정부도 지난 12일 양자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을 했고 양자기술 3대 핵심 분야에서 2035년까지 우리나라를 양자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언론 기사에 나오고 있고 이 회사가? 라고 생각하는 대기업이 하나가 이제 LG전자가 있습니다. 이미 2021년 4월에 네덜란드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 큐앤코와 이미 협약을 맺었고요. 양자 컴퓨팅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번 달 26일에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2년 4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LG전자 조주환 대표와 함께 AI와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한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뭔가 뉴스가 나온다면 이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이제 미리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 뭐 LG전자도 그렇고 아까 통신 얘기했으니까 SK텔레콤이라든가 삼성전자까지도 큰 틀에서는 양자 관련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조금 더 궁금한 거는 실제 우리 투자 측면에서 중소형주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데는 어디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사실 LG전자, 삼성전자, SKT를 얘기를 했고, 그럼 양자 암호통신 관련주는 한 증권사에서 SK텔레콤, 솔리드, ICTK, 우리넷 예. 이거는 사실 여기서의 스몰캡은 우리넷과 ICTK 정도가 되는데 사실 제가 우리넷은 아니고 ICT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자하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사실 ICTK는 어떤 회사냐면은 보안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인데 이제 물리적인 복제를 방지하는 기능 이거를 이제 PUF라고 하는데 그런 보안 칩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MIT에서 대륙간 이제 탄도미사일 보안용으로 처음 개발이 됐는데 지금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PQC 알고리즘을 지금 자사 칩에 탑재해서 양자 암호통신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강한 상승이 있지는 않았지만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ICTK가 그래도 조금 더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무선 데이터 전송 장비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반영은 되어 있진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ICTK는 직접 가봤더니 좀 느낌이 왔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스몰캡 종목에서 이제 뭘 골라야 되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사실 이게 관련주라고 하는데 관련 있지 않은 주로 분류돼 좀 있는 많죠.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양자 뭐 암호통신 아니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 하면은 그러니까 관련이 있었거나 아니면 관련이 있을 것 같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전부 다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먼저 본다면은 일단 여기에서는 ICTK가 그래도 조금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조금 높은 중소형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엔 다음 얘기해 보죠. 최근에 시장에서 여기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궁금해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얘기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화세미텍이 SK하이닉스에 이 TC 본도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출렁거렸습니다. 네. 그동안의 이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독주였던 시장에 경쟁자가 생기는 그림인 건데 일단 지금 이 상황들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TC 본더, 그러니까 HBM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익숙한데 TC 본더는 상대적으로 좀 덜 익숙한 단어긴 한데요. 이게 반도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공정을 미세화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의 이런 효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반도체 회사들이 그거를 후공정과 패키징을 통해서 해결책을 지금 찾아낸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유명한 HBM이 바로 D램을 패키징으로 묶어서 성능과 용량을 크게 늘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HBM에는 여러 중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WLP 그리고 TSV 기술이 있는데 SK하이닉스가 HBM을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TSV 기술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거는 사실 2010년에 나온 패키징 기술이고 그러니까 웨이퍼 상대의 칩을 수직으로 쌓고 웨이퍼 위에 칩마다 위아래를 관통하는 구멍을 수천 개를 뚫고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금속 물질을 거기에 채워 넣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TC 본더는 열 압착을 통해서 이 칩과 웨이퍼를 붙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게 원래 한미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던 점유율이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또 AI 시대가 도래하고 GPU가 증가하고 HBM 수요가 증가하니 이거를 갖고 있는 장비 업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점점 과열이 되고 있고 여기에 여러 경쟁사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이 점유율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다 보니 이런 TC 본더 장비에서도 약간 뭔가 독점적인 과점 시장에서 경쟁적인 이제 무한 경쟁 시장으로 돌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전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HBM이라든가 앞으로 열린 시장의 어떤 핵심 장비인데 이것이 TC 본더는 앞으로 뭐 열 관리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이 TC 본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궁금한 거는 일단은 한화세미텍이
한미 반도체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갈 거냐. 그러니까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세미텍이 최근에 SK하이닉스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반대로 예.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해외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PT도 TC 본더 장비를 SK하이닉스 공급망에 진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미 그리고 하나세미텍, 그러니까 하나비전 그럼 또 있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술력 계속 사실 여의도에서도 약간 왈가왈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아는 거는 사실 SK하이닉스 고위 담당자는 알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유출을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거는 이 기술력을 의미가 어떤 부분인가 보다 시장의 점유율 변동에 시장은 반응을 하는 거고 예. 그동안에 한미 반도체 아성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경쟁에 진입을 하고 그러면은 어느 업체에 어떤 금액을 총 얼마를 투자할지도 사실 지금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쟁 시장 변화에 대해서 하나비전의 수급적 요소를 지금 여의도에서는 더 크게 봐준 거다. 아직 잘 모르니까 지금 네. 일단은 투자를 해보고 네.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의 시기를 어디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한미 반도체를 그때 2019년 보통 3월 달에 주가가 보통 다 저점이잖아요. 예. 그때 한미 반도체가 2,600원이었는데 작년 6월에 그게 19만 원까지 더 넘게 왔었거든요. 수십 배의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분할하고 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고가를 갔지만 그럼 여기에 주던 밸류를 여기에도 주게 된다면 물론 점유율은 당연히 다르고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큼 지금 시장에는 하나비전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10만 원쯤에 와 있었을 때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15만 원을 제시한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컨센서스 기반으로 지금 보면은 PER을 올해 21배 수준으로 이 정도의 시장 성장에 따른 PER 21배는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닌 거고 그럼 여기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간정을 한다면은 그럼 물론 이제 하나 비전 아래 하나 세미텍이 있는 거지만 그럼 하나 세미텍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최근에 20억, 며칠 전에 30억 이제 이런 식으로 자사주를 사재를 출연을 해서 매수한다라는 거는 이제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 사람이 저 회사의 회장이고 근데 계속 사네. 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회사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본인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최근에 나온 기사가 한미반도체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저희가 공매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저희 지난주에 또 얘기를 나눴지만 그러면은 공매도가 이제 3월 말 이후에 이제 전 기업으로 이제 다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만약에 대차잔고가 증가한 건 사실이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공매도가 실제로 발생을 해서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는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하나비전은 올라와 있고 한미반도체는 내려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는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분명한 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한미반도체가 어떤 강력한 주가 부양의 의지를 보이는 거는 역으로 기자들이 봤을 때는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지금 주가가 내려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관련해서 좀 하나 봐야 될 게 한미반도체에서 어제 입장문에 가까운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네. 우리는 싱가포르의 ASMPT,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죠. 한화세미텍과는 상당한 기술력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ASMPT도 그랬듯이 이번에 SK하이닉스로부터 수주를 받은 한화세미텍도 결국 일부 물량만 수주받는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요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좀 있을까요? 사실 아까 제가 증권가에서 이런 왈가왈부가 많았었다고 했던 게 어디가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H사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데 회사에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계속 여기가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가 이제 독점에서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원화 듀얼로 나눠진다. 솔벤더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거에 따른 이제 좀 혼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제 말한 그런 의미, 그 발언과 보도자료와 같은 형식의 말과
회장의 본인이 사재를 출연해서 사는 거는 그 부분을 좀 뒷받침해 주려고 그거에 맞춘 약간 네. 액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액션이 이제 그런 허위의 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액션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 돈으로 내가 이렇게 사면서 우리 회사를 이렇게 알리려는 게 결국 그거 언행이 일치한다라는 부분을 네.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또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온 이런 어떤 노이즈들이 투자 심리를 더 이끌 수 있을지도 봐야겠고요. 이슈 체크해보고 주목해야 될 종목까지 선정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